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은 저마다 다양한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에게 한 표를 호소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당선된 뒤 얼마나 공약을 지켰는지 이를 평가하고 검증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안 되면 말고식의 선심성 공약, 빌공짜 공약이 난무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장 스토리판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시민단체와 함께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공약 이행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4년 전 20대 총선 후보자 시절 각 의원들이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제출한 5대 핵심 공약을 중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지난주 전주 갑을병 지역에 이어 이번 주에는 익산 갑 이춘석, 익산 을 조배숙, 군산 김관영 의원의 공약 이행 현황을 전해드립니다. 이춘석 의원은 익산 갑 선거구에서 18대 총선부터 3번 연속 당선된 중진 의원입니다. 반민주당 정서로 국민의당 바람이 거셌던 지난 총선에서도 당선된 저력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집권여당 사무총장을 지냈고 20대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기재위원장으로서 역대 최대 규모 전북 국가예산 확보에 천병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1순위 공약은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사양 산업이 아닌 4차 산업 기반을 구축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를 위해 3D 휴대용 스캐너 개발 산업 유치와 관련 산업 확대, 청년 창업 지원센터 유치 등을 내걸었습니다. 2년 전 익산시 한여릅 제4산업단지 내에 X선 3D 스캐너 오픈랩이 문을 열었습니다. X선을 이용해 기계 부품의 불량을 잡아내는 고가의 장비가 도입돼 관련 산업 유치와 기업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춘석 의원은 3D 스캐너 오픈랩 개소에 필요한 국가예산 31억 원 확보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익산의 성장 동력 산업으로 떠오르는 홀로그램 콘텐츠 사업비 확보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갖는 것은 저는 4차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 익산이 지금 홀로그램 콘텐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AR, VR 시대를 넘어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이거든요. 익산시 내 구도심 3곳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중앙동과 인화동, 송악동 도시재생 사업에는 500억 원이 넘는 국비와 시비가 투입됩니다. 이들 지역의 빈집을 철거하거나 매입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각각 특색에 맞는 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70곳의 도시재생 사업이 선정됐는데 유일하게 익산만 2곳이 포함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구 중진 의원의 역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에 큰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대로 된다면 더 침체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고 있는 공모 사업에 만약에 된다면은 지자체 예산을 거의 얼마 들이지 않고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국내를 넘어 동북아 식품 산업의 메카를 꿈꾸고 있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2016년 익산에 둥지를 튼 이후 지금까지 8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6개의 기업 지원 시설이 지어졌고 국내외 식품기업 90곳이 입주했습니다. 농식품부 산하 국가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명실상부 국가가 지원 보증하는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스 산업화 센터가 문을 열었고 올해는 110개가 넘는 기업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하지만 입지 여건 때문에 한계에 부딪히자 조세 특례 제한법을 통한 입주 기업 혜택으로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득이 발생되면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들어오는 기업들, 기존에 있는 기업들도 3년간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100% 면제합니다. 그리고 그 향후 2년간은 50% 면제를 합니다. 이러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우리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좋은 기업들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 공약으로는 지역적이긴 하지만 지역 구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공약으로 평가됩니다. 이춘석 의원은 익산 모현동 수영장 건립 재추진과 북부권 복지회관 건립 등을 약속했습니다. 전임 시장 때 보류됐던 수영장 건립 사업은 지난 2017년 수영장과 노인체육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국비와 지방비 82억 원이 확보됐으며 지난해 기공식을 마치고 올 연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역구가 도농복합도시라는 특성상 노인표를 얻기 위한 타겟형 지역 공약입니다. 공약 내용도 보행환경 개선 사업 추진과 범죄 예방 환경 설계여서 굉장히 모호합니다.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얹어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억 원의 특별교부세가 내려왔는데 대부분 짜개져 일반적 보행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어르신을 위한 안전한 시골길 만들기라는 공약은 사실상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춘석 의원의 핵심 공약은 철저히 지역 공약에 맞춰져 있습니다. 막연한 비전 제시보다 지역 구민의 삶의 질을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자신의 핵심 공약을 어떻게든 이행하려는 이 의원의 목표의식과 예산 확보 노력은 평가받기 충분합니다. 특히 집권당 사무총장과 국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맨파워로 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한 노력도 엿보입니다. 하지만 일부 공약은 국회의원의 공약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지역적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생활체육시설, 특히 뭐 동네 수영장 만들기 이런 것들이 국회의원의 공약으로 적절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이것은 충분히 뭐 지자체가 해왔던 일이고 지방의원들의 공약으로도 충분한데 국회의원의 역량에 비춰보면 그게 꼭 공약일 필요가 있었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초 여성 검사 출신의 익산을 조배숙 의원은 4선의 중진 의원입니다. 비례대표로 16대 국회에 입성한 지 4년 뒤 고향인 익산에서 전국 첫 여성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19대에선 낙선의 고배를 마셨지만 국민의당으로 출마한 20대 총선에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로 활약하며 4+1 협의체를 주도해 전국 국가예산 확보와 개혁 법안 처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익산 지역 국회의원의 최우선 공약 가운데 하나가 국가식품 클러스터 활성화입니다. 지난 4년간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 예산은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또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대한 국비 지원율이 50%에서 90%로 높아졌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2018년 국가식품 클러스터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것이 계획대로 착착착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공히 우리 익산이 동부가 그 식품 산업의 수도가 돼야 된다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2단계로 확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70년대 국내 보석 가공 산업의 중심지였던 익산은 90년대 이후 급속한 침체기에 들어갔습니다. 귀금속 보석 산업의 메카 익산의 과거 영광을 되찾기 위해 귀금속 보석 클러스터가 조성됐습니다. 국가예산 50억 원이 투입돼 2018년부터 연구기관과 관련 업체의 입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보석박물관과 귀금속 판매센터 주변에 보석마을을 조성하는 사업도 시작됐습니다. 특히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보석마을 조성은 특별교부세를 확보해 기반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왕궁 보석 테마 관광지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분들의 생활 편의나 그런 걸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에 그런 시설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익산시 창업보육센터가 중소기업청의 신규 창업센터로 지정되면서 국가 예산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기관은 식품과 석재, 섬유 등 익산의 향토 산업 육성을 위한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청년식품 창업허브 구축 예산 10억 원도 확보됐습니다. 청년식품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고 국가식품 클러스터 내 지원시설과 연계한 농식품 창업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졌습니다. 부여와 공주, 익산을 잇는 백제 역사 유적 지구는 201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이를 계기로 고도 익산을 보존하기 위한 사업들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마를 중심으로 3년간 고도 보존 육성 사업 국가 예산 지원 규모는 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또 국립익산박물관이 지난달에 문을 열었으며 세계유산 탐방 거점센터 건립비, 백제왕궁 역사관, 가상체험관 조성 예산도 확보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과 군산 근대문화 관광벨트, 익산 백제 역사문화지구로 이어지는 전북관광의 삼각축이 형성됐습니다. 세계문화유산 탐방 거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저희가 14억을 따왔는데 이거는 그 기재부에서 그 노한 예산이에요. 그래서 정부안에는 포함이 안 된 예산이에요. 근데 그걸 저희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가지고 살려냈어요. 교통약자를 위해 지원되는 특별 교통수단은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차량으로 한정돼 있었습니다. 사실상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교통수단 제공이 목적인 겁니다.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자, 노약자 등 다양한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는 없었는데 입법 과정을 통해 이들에 대한 편의를 개선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켜 다양한 계층의 교통약자들이 전용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조배숙 의원의 핵심 공약 이행률은 매우 높았습니다. 지난 4년간 공약 이행에 필요한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했고 모두 완료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대형 수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입법을 통해 공약 목표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배숙 의원은 4년 전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의정활동계획서와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조배숙 의원의 핵심 공약은 의원실에서 최근에 보내온 겁니다. 따라서 선거 공보물에 나온 수십 개의 공약 가운데 이행률이 높은 것만을 보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시민단체는 비록 입법이 무산돼 공약 이행률에서 낮은 평가를 받더라도 자신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공정성장법, 낙하산 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이 핵심 공약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히려 조 의원 스스로 내놓은 5가지 자랑보다는 중소상인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공정경쟁을 유도하는 법률 개정 이런 것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을 먼저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군산의 김관영 의원은 8년 전 혜성처럼 나타나 민주통합당 후보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이후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바꿔 재선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상정 때에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로 협상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관영 의원은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지난 8년간의 의정 활동으로 주민들에게 평가받겠다고 나섰습니다. 김관영 의원의 5대 핵심 공약 중 1순위는 군산 서울 간 준고속철도 도입을 통한 서해안 신고속철 시대를 열겠다는 겁니다.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군산 서울 간 철도 이용 시간은 1시간 10분대로 줄어듭니다. 김 의원은 2021년까지 군산의 교통지도를 바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기간 산업인 철도 건설은 국가의 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됩니다. 장항선 복선 전철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됐고 한국철도시설공단도 타당성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기본 구상에만 포함됐지
앞으로 예비조사와 타당성 조사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또 서해안 신고속철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은 김관영 의원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전북, 충남, 경기, 서울을 잇는 대규모 역사를 지역 국회의원이 공약으로 내거는 건 무리라는 평가입니다. 4년 만에 끝낼 수 있는 작업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초석을 놓고 최소한 큰 로드맵이 생기고 구체적인 착공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우리도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산 고속시외버스 터미널은 지어진 지 45년 된 노후 건물로 현행법상 최소 시설 규모에도 미달됩니다. 군산의 관문이지만 현재 군산의 낙후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물입니다. 김관영 의원은 고속시외버스 터미널 현대화로 군산의 첫인상을 확 바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6년부터 2년간 로드맵을 마련한 뒤 공사에 들어가 2019년 준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터미널 운영 주체가 민간이기 때문에 터미널 신축에 국가 예산이 투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결국 국회의원이 정치력을 발휘해 민간 사업자를 설득하고 군산시의 지원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하지만 터미널 신축은 재정이 열악한 민간 사업자들이 적극성을 보이지 않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조성을 복합적으로 할 때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봤는데 그런 부분이 국비가 투입돼서 된 데가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불편하나 안 불편하나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은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들 개선할 의지가 전혀 없어요. 군산 전북대병원 설립은 2010년부터 추진됐습니다. 지난 10년간 병원 설립 부지만 결정한 상태고 아직까지 토지 매입도 끝내지 못했습니다. 토지주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자 군산시는 조만간 토지 강제 수용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이후 용도 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마무리할 기획이지만 올해 착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2017년에 군산 전북대병원을 착공하겠다는 김관영 의원의 공약 이행 약속은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2021년을 착공을 시작해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산시와 전라북도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군산 지역 국회의원에게 새만금은 꼭 챙겨야 할 국책 사업이고 지역 수건 사업입니다. 김 의원이 약속한 예비 타당성 면제와 규제 프리존 공약은 가시적 성과를 냈습니다. 이해타 면제로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이 사실상 확정됐으며 규제 철폐를 위한 다양한 법 개정에도 앞장섰습니다. 한중 경협단지 조성은 중국 측 사정이 여의치 않자 대신 국내 기업을 유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중국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중국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데 대신에 국내 기업들에게 장기 임대 용지를 제공해서 국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수탈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군산은 근대 문화유산의 보고로 거론되는 지역입니다. 김관영 의원은 군산 지역에 산재한 근대 문화유산을 관광벨트화하고 이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흥동 일대 체험식 근대마을 조성, 쌀 수탈 전시관 건립, 철도 테마랜드 조성 등으로 공약은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들 조성 사업에 필요한 수백억 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은 옛날 우리 70년대, 80년대 그때 어려웠던 그 동네를 그렇게 현재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미지로 해서 7080 이미지를 재현할 계획입니다. 김관영 의원의 핵심 공약은 국정 공약과 지역 공약이 혼재돼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 혼자 힘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국책 사업이거나 국가 예산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공약도 있습니다. 5개 핵심 공약 가운데 임기 내 완료된 공약은 2개밖에 없습니다. 주민 밀착형 공약이 적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약 실현이 부족하다는 점은 분명한 한계로 지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안 신고속철 건설 공약은
지역 사업을 국가적 아젠다로 키우려는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한 발짝도 못 나간 이제 공약들이 많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보면 어떤 정책적 판단의 오류로 인해서 그 사업이 아예 시작도 못한 것도 있는 점을 본다면 이번 임기에서 김관영 의원의 핵심 공약들은 대부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북의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4명은 4년 전 의정활동계획서와 5대 핵심 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어떤 의정활동을 할 것인지 수십 가지 공약 가운데 반드시 실천할 5대 핵심 공약을 유권자에게 제시하는 건 의무입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발표한 20대 국회의원들의 평균 공약 완료율은 46.8%. 이 가운데 의정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이 제출하지 않은 의원들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전북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완료율은 전국 평균보다도 낮은 42%입니다. 공약 10건 중 6건을 임기 중에 완료하지 못할 정도로 공약 준비가 부실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정치 상황에 따라 완료 여부가 결정되는 입법 공약이 많이 제시된 것도 아니어서 비판을 피하긴 어렵습니다. 또 공약을 보류하거나 폐기한 것을 합하면 10%가 넘어 선물 보따리 풀어놓듯 제시하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습니다.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하며 국가의 중요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의 책임이 무겁고 중요합니다. 4년마다 총선이 다가오면 국회의원 후보들은 수많은 공약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그 공약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증 작업은 부족합니다. 현장 스토리판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 국회의원 10명의 핵심 공약 이행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주와 익산, 군산에 이어 다음 주에는 정읍 고창, 김제 부안, 임실 순창, 완주 진무장 선거구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공약 이행 현황을 심도 있게 전해드립니다.